뉴스7 중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넉 달 만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개정 작업도 내부 반발 기류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연내 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단양에서 수상 레저 체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 측이 체험계 과실을 주장하자 유족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나오지 않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여 만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장악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나 시민보호 등을 들은 적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부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여당이 추진 중인데요. 대법원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이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사실이 아닌 판단의 영역이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의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혐의를 적용할 위험성이 있어 권력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을 보면 왜곡 행위의 유형과 적용 대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심판을 심판하기 다른 법으로 그렇게 되면은 심판, 재심판, 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법 왜곡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아성을 쌓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라든가 구속영장에 대한 국민의 사법 참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 그럼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개해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는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서도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 인하인데요.
12월 금리 인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 뉴욕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준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두 번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가 됐습니다. 금리가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건 거의 3년 만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최근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In this less dynamic and somewhat softer labor market,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ppear to have risen in recent months. 물가에 대해선 연준의 목표치보다 다소 높고 관세 탓에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서도 그 영향은 일회적일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세의 영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 수준으로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2월의 금리 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며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for some part of the committee, it's time to maybe take a step back and see whether there really are downside risks to the labor market. 이미 4주를 넘어선 미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표들을 활용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12월 금리 인하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반등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엔 2명이 반대했는데 한 위원은 동결을, 다른 한 위원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을 살 때 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거래용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규제 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후 한 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를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국세청은 이 시차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정보로 교차 검증해 탈세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이상거래로 증빙되는 자료들만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지원 종합계획 윤곽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8개 시도 지원을 위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뼈대만 남았다는 논란 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당시 심사에서 중앙부처 대부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질 오염, 특례 차등 적용에 따른 혼란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 작업도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오송참사 국정조사로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지금은 국정감사가 한창인데다 정부 예산 심사도 앞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의 실효성 등을 우려한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1, 2년 사이에 그 법이 된다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선거 상황을 봐가면서 시점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연구 용역은 내년 6월까지로 1년 미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발전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지난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고려해 함께 늦춘 겁니다. 연말에 그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연내에 좀 중부대륙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굵직한 현안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올해 안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때 청주의 대표 쇼핑 명소였던 대현 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보상 문제를 두고 사업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대현 지하상가를 조성해 기부 체납한 대현 프리물 측에 지하상가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8월까지였지만 시장 공약 사업을 위해 조기 회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용 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3억 5천여만 원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지난 27일 청년 특화 공간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상금 규모와 산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 보상금을 산정토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진행 중이던 감정평가를 돌연 중단한 뒤 보상금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07년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로 투자한 62억 원 역시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법령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공유재산법 제18조 2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자치단체 판례를 준용해 감정평가를 중단했으며 시설 개선 비용 62억 원은 시설 투자가 아닌 유지관리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현 지하상가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정을 하고 그 사용기간까지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대현 지하상가의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2007년 시설 개선비 62억 원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거쳐 다시 산정할 것을 청주시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인 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입니다. 지난달 16일 이곳 교장인 50대 A씨가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기관에 다니던 B씨를 지난해부터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의 언니인 2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왔어요, 혹시? B씨는 A씨의 아내가 센터장, A씨가 간부로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으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등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결국 B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경찰에 관련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자매를 장애인 쉼터로 안내하고 심리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을 받아 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지난 여름 단양에서 수상 레저 체험을 하던 20대가 모터보트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운영업체 측은 체험객 과실을 주장했는데 유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단양군이 위탁 운영한 수상 레저 체험교실 현장. 한 20대가 추진장치를 단 전동 서프보드를 탑니다. 이 체험객은 이후 모터보트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엔 체험객이 상하류 곳곳을 누비고 빠른 속력의 모터보트와 교차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가족은 위험 경고나 안전지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운영업체 측이 하류의 서프보드 체험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체험 구역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사고 전에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타고 놀다 오다가 강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정확히 설명해 주면 가지 마, 딱 끊었어야지. 여기만 오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단양군과 업체 측은 체험구역 안내나 교육 등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작이 서툰 초보자를 상대로 한 체험 행사니만큼 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동스포를 탈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걸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비상구조선을 띄워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상해서 관리를 하는 게. 모터보트에 수상스키까지 다른 종류의 기기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런 운행 조치와 안전 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견인을 끌고 있으면은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뒤에도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고 그런 상황인데 볼 때야만 이런 차례가 다시 줄지 않을까. 경찰은 모터보트 운전자와 현장 관리자 등의 과실 여부와 함께 단양군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성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단을 가동하고 토양과 농작물 등 전반적인 오염 실태와 피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주민 건강 이상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유출된 화학물질의 반출량, 잔여량 등을 탱크별로 구분 관리하고 매일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 지역 안의 농작물과 생산물의 섭취를 금지하고 피해 농작물을 부득이하게 수확할 경우 따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연차 보고대회가 오늘 음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복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장애인 지원체계 경험담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전환 지원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최근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행사나 홍보, 분양 광고 등을 담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자체 기동반과 용역업체, 읍면동과 협조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제거합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우선 정비하고 상습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신백동과 교동에 이어 올해 영천동과 의림지동에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과 쌈지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천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시설 활용성이 좋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5)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30여 개국 산림치유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K 산림치유 모델에 감탄을 자아내며 발전 가능성에 공감했는데요. 세계 산림치유 포럼 현장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4,5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역 주민에게 힐링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10여 년 전부터 조성하고 있는 민간 수목원입니다. 세석장이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것이 너무 보기가 좋고 쾌적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 오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있는 연못이나 나무들이 너무 힐링되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산림치유 포럼에 참가한 35개국 외국인 인사를 비롯해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한국 숲의 매력에 흠뻑 취합니다. We're here today to celebrate the beauty of the forests here in Korea, the beauty of the culture and the extravagance of this event, here to just celebrate one another and the voices that we share of bringing forest therapy to the world in this global event. And I am here as an educator to learn more about forest therapy through the World's Forum Conference this week. 야외 음악당에서는 세계 산림치유 포럼과 연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려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공연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곳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한국적인 미를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꽉 막힌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정말 산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이 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거기에 콜라보로 어울리는 정말 찰떡의 음악들 제 관객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면서 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꽃과 나무로 우거진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하늘 높고 바람 좋은 한국의 어느 멋진 가을날입니다. 야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악기 해금도 들어보고 아이들 막 이렇게 아이돌처럼 춤추는 것도 봤는데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민간 수목원 공연을 감상한 후 세계 산림치유 포럼 관계자들이 생거진천 치유의 숲으로 향합니다. 복합치유형 숲 공간인 생거진천 치유의 숲은 짧은 코스부터 긴 코스까지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 좋은 힐링 숲길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스페인,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나라별로 세션을 나눈 치유의 숲은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In Taiwan, we have about 63 to 64% of forest land. So we have a high percentage of forest. It's quite similar to South Korea. But in Taiwan, we have a bit more taller mountains. It is like about 4,000 meters tall. So we have a little difference on the species and the forest stand in Taiwan.
생거진천 치유의 숲 산책을 끝낸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 음료인 오미자차와 군밤을 먹으며 색다른 경험에 즐거워합니다. Walking, we got to lay down on the table with yoga mats and do some meditation. We got to do some sound bathing. 진천구는 아주 산림 치유나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산림 치유 포럼 사무구를 여기다 둘 수 있다는 게 진천군의 자랑이자 자긍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며 전 세계 산림치유 전문가들의 중요 행사가 된 세계 산림치유 포럼. 숲과 치유의 도시 진천이 세계 산림치유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스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